6번째 제로 법칙은 비우기야. 제로란 없음을 뜻하지. 따라서 없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해. 이것은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궁극의 의식 상태이기도 하지. 내가 없는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 물과 기름은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진 액체야. 둘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성질이 전혀 달라서 서로 분리된 상태로만 존재하지. 둘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둘 사이의 분리를 없애줄 유화제를 넣는 거야. 유화제는 물에 혼합되지 않는 액체를 물 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작용을 해. 유화제를 만난 기름은 원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물 속으로 섞여들기 시작하지. 그렇게 되면 물도 더 이상 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기름이 포함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돼.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나와 타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 나와 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리되어 있지. 우리는 결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까지 야기하게 돼. 만약 이 세상에 나 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을 테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분리성을 소멸시키는 유화제와 같은 어떤 것이 필요해. 물론 현실 속에는 유화제와 같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법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스스로 나를 소멸시키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인 채 상대방이 변해주기만을 바라지. 사실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워. 상대방을 억지로 녹일 순 없는 거거든.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게 상대방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더 이상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아. 타인도 존재하지 않지. 오직 우리만이 존재하게 돼.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무한대로 연결되는 제로의 특별한 마법이야. 나의 바람과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스스로 제로가 될 때 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는 그 순간
우주의 무한 에너지 영역인 영점장에 접속하게 돼. 우리는 흔히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 온도인 절대 온도 0도의 진공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 뭔가로 꽉 차 있다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어.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잖아.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매우 짧은 찰나의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 반입자의 쌍들로 꽉 차 있었어. 입자마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이론상의 절대온도 0도에서도 실제로는 무한히 빠른 미세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 이게 바로 영점장이야. 우주의 창조와 소멸, 모든 상대성은 제로로 돌아가려고 한다. 소멸, 제로에서 모든 것은 상대성으로 나뉘려고 한다. 창조,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멈춰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정확히 상쇄되어 0이 되어야만 해. 예를 들어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줄이 꼼짝도 하지 않는 이치와 같아. 사실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우리 주위에서 멈춰 있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성립하는 거야. 다시 말해 어떤 물체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단순히 전체의 힘이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영향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거야.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힘이 숨어져 있는 거지. 이건 그 균형이 깨어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게 돼. 거시 세계에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0에 가까운 미세한 진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영점장의 어마어마한 힘이지. 제로 상태가 무한한 가능태의 공간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 이 우주는 영점장의 가능태 공간으로서 무한한 영점 에너지로 충만한 양자진공의 형태로 존재해. 다양한 에너지의 고농축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영점장의 가능태 공간이란 무한하게 변형과 창조가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모든 속성들이 0점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속성이 부여되면 그때 어떠한 드러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숨겨져 있던 힘이 방출되면서 펑 하고 무언가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1세제곱미터의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자쌍의 진동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킬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어.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의식으로서 양자 차원, 즉 영점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어쩌면 너무 미미해서 아무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움직이기는 역부족처럼 보이지. 하지만 원리는 동일해. 예컨대 우리의 염원은 0점장 위에서 하나의 고리파를 형성하여 전파처럼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거기에 0점 에너지가 공명하여 신호가 증폭되면 그 염원이 거시적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게 돼. 이 0점 에너지가 바로 물질 우주를 빚어내는 근본 진료인 셈이야.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신경생리학자 칼 브리브렘 등 몇몇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을 설명해 줄 모델을 찾다가 레이저 입체 영상 광학인 홀로그래피에서 답을 찾았어. 그 답은 물질 우주가 파동의 차원에서 하나의 홀로그램 정보장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우주는 신의 거대한 생각이라는 통찰가들의 말도 바로 이런 뜻일 거야. 물질 우주는 신이 생각으로서 빚어낸 현실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물질을 조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빚어낸다. 우리의 의식에 의해 관찰된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일 수도 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얼마나 높은 혹은 깊은 의식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가 인간인 우리의 창조 능력을 좌우하게 되는 거야. 미 항공우주국의 대기권 물리학자였던 바바라 브레넌이나 아폴로 14호의 우주 비행사였던 에드거 미첼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신체의 정보 에너지장은 우주의 에너지장과 공명을 일으켜 동일한 리듬으로 활동하면서 정보와 에너지를 교류한다고 말했어. 우주와 친숙한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우주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사실 우리의 모든 몸도 의식도 작은 우주와 다름없거든. 동양의 음양오행도 우주의 행성들을 상징화한 거야. 오장육부가 음양오행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니 우리의 몸과 우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상응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과학 철학자 어빈 라즐로는 물질 우주의 정보 에너지, 파동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필름, 홀로그램이 다름 아닌 0점장이라고 주장했어. 피사체가 반사하는 빛의 간섭 무늬를 기록하는 광학 기술인 홀로그래피 입체 영상 기술에 사용되는 홀로그램, 필름은 전일성, 비국소성, 4차원성 등 파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한 장의 홀로그램 위에는 이론상 무한대의 피사체 정보를 담을 수 있지. 다만 이론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약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록 매체인 홀로그램의 감도야. 0점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감도를 지닌 지극히 섬세한 매질로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파동을 담을 수 있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역할을 해. 그곳으로부터 0점 에너지에 의해 증폭된 물질 우주라는 입체 영상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 비춰져 나온다는 말이야. 홀로그램의 차원은 4차원 세계라서 그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 의미를 잃고 동시에 존재하게 되거든. 실제로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아.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이야기했지. 너의 주관적인 시간도 내가 우주의식과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할 거야.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 공간을 아카샤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 그 밖에 모든 종교와 문화권의 예지자, 투시가들이 보았다고 하는 하늘의 책, 영계 등도 바로 우주의 홀로그램인 0점장에 기록된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파동 정보, 가능태 현실을 본 거야. 0점장이야말로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나타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모태이자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식을 0점장에 접속시킬 수 있을까? 정보가 담기기 이전 빈 필름으로서의 0점장은 어떠한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아. 이게 0점장의 유일한 속성이야. 그러한 제로 상태의 0점장에 너의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려면 너의 의식 상태도 아무런 속성을 띠지 않는 제로 상태가 되어야만 해.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속성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우리가 의식을 텅텅 비워서 무속성의 제로 상태로 만들므로써 우주의식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0점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하여 레이저 입체상보다 더 선명한 물질 현실을 만들어낼 거야. 이건 우주의 법칙이자 약속이지. 그리하여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음껏 꿈을 펼치는 현실 창조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지. 만물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한순간도 고정불변하지 않은 것이 없지.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항상한 것이 없음, 즉 무상이라 해. 존재란 어떤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뜻해. 조금만 통찰해보면 우리는 고정된 듯 보이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며
만물은 우주의 흐름을 따라 쉴 새 없이 생멸하며 변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양자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아. 광대한 허공 속에서 드문드문 깜빡거리며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들의 집합일 뿐인 거니까. 그뿐인가? 몸속의 세포들 또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불변한 것은 어디에도 없지. 나의 몸부터가 무상 그 자체인 거야. 이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본래 무상하므로 그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 나라고 여기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나는 어떤 일정한 상태라기보다는 가변적인 속성들의 집합이야. 따라서 무아라는 것은 어떤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여여한 어떤 상태를 가리키지.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걸까?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껏 나라고 여겨왔던 속성들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해. 숨을 쉬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나를 관찰하고, 잠에 들었다 깨어나는 나를 관찰하도록 해봐. 그러다 보면 여러 속성 사이를 오가며 나를 관찰하고 있는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돼. 이때 상대적인 속성의 나는 대상으로 바뀌고 그걸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주체로서 드러나게 되거든. 상황에 따라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무쌍하게 반응하는 상대적인 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다만 그런 나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불변의 관찰자인 그 존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실상인 거지. 그렇다면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힌두교에서는 불변불멸인 나의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불러.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 상태는 엄연히 존재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인 거야. 창조의 에너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 관찰자를 일깨워야 해. 관찰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야. 거짓의 나에 의해 가려져 있던 본래의 나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세한 변화와 외부의 현상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될 수 있어. 이 관찰자는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나 형체 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서 존재하지. 우리의 의식 상태가 작은 나를 벗어나 섬세 미묘하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됐을 때 나의 의도가 담긴 관찰이 우주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야. 이 의식 상태가 바로 영점장에 접속된 의식 상태야.
TV 수신기의 전원 에너지가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시키듯이 관찰자의 의식 상태는 염원을 증폭시켜 생생한 현실로 창조시켜 줄 수 있어. 0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 창조자의 의식 상태인 거지. 그러나 관찰자는 거짓인 나의 균형 잃은 감정과 결핍, 욕망이 뒤범벅된 염원에는 반응하여 움직이지 않아. 관찰자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넘어선 존재거든. 고요한 가운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로 모든 걸 올바로 지켜볼 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바냐, 지혜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바냐란 총체적 관점이란 뜻이야. 사물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지이고 모든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라는 말이지. 우리가 진정한 나인 관찰자가 될 때 바냐와 0점 에너지로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돼. 순수한 바람은 그 자체만으로 곧 창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램프 요정 지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지니에게 소원을 빌 필요도 없겠지. 우리는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로 법칙들을 숙지하고 수시로 연습해야 해. 그래야만 우주의 신비와 만나게 될 수 있지. 이 세계는 실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는 걸 명심해.